네, 바늘구멍 같은 채용 시장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구직자들인데요. 성공 취업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예비을 구직자들. 하지만 이들의 인권을 위한 법은 아직까지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네, 수많은 구직 과정에서 정말 부당한 걸 알지만 감히 따지지 못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고 계신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채용 문화를 바꾸기 위한 첫걸음 인권 살롱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함께하기 위해서 어렵게 훈남 노무사 두 분을 모셔왔습니다. 네. 소개해드릴게요. 트러스트원 취업 컨설팅의 송진원 노무사님 그리고 노무법인 명문의 이진화 노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이 들어오시니까 환해진 것 같아요. 네, 오늘 인사 잠깐 한마디씩 해주실까요? 네, 먼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취업준비인권위원회부터 인권살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고용에 대해서 계속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 고용에 대한 이슈 또는 채용에 대한 이슈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전반의 이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루는 주제가 무겁지만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주로 다루는 주제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항상 마음은 여러분들 구직자분들 또는 예비 구직자분들한테 좀 편안하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싶은데 사안들이 너무 어렵고 사실 되게 중요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가볍지만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진화쌤 한 말씀 주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경영계를 담당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사실 이런저런 의견들 굉장히 많고 요즘에 경영계에서는 볼멘 소리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해서 충분히 대변할 수 있도록 많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말 날이 갈수록 이 취준생들의 소가리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인권살롱에서 어떤 주제 다뤄볼지 살펴보겠습니다. 진원쌤, 오늘 네. 주제는 무엇인가요? 저번 달에는 저희가 최저임금이라는 정말 우리 산업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제를 다뤘는데요. 이번에 그 주 52시간 제도 도입이 작년 7월에부터 시작이 됐고 현재까지 전 산업군에 이제 펼쳐질 전망인데요. 주 52시간 제도의 도입 그 취지를 보면은 이제 워라밸 또는 저녁이 있는 삶, 그러니까 조금 덜하고 효율적으로 일하자는 방면으로 취지가 도입이 됐는데 반면에 이제 그것을 어떻게 보면 무색하게 만드는 재량 간주 근로시간제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 52시간 일하더라도 그 이하로 일한 걸로 봐주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주 52시간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뜨거운 감자인데요. 이에 대해서 다뤄보면서 그럼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 이게 산업군에 도입됐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는 것인지 조금 찬반을 나눠서 저는 노동계 측의 입장을 주로 대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재량근로제. 찬반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진화쌤이 재량근로제란 무엇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재량근로시간제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알려면은 7월 31일 날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재량간주 근로시간제 운영 가이드라는 17페이지짜리 자료를 배부를 했어요. 근데 보면은 글자도 너무 많고 내용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렵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는 딱 하나만 집중을 하면 돼요. 재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알면은 이 재량 간주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재량이라고 하면은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생각과 판단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자율성이라고 보는 게 좋겠죠. 어떤 일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할 것인지를 근로자가 스스로 정하고 처리하는 거를 재량 간주 근로시간제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요.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상 업무를 회사에서 먼저 지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이제 사용자가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겠다라는 서면 합의, 근로자 대표가 서면을 합의를 하면은 이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모든 근로자들한테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근로자들 중에서 일부만 이 제도를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은 이제 창의적인 업무를 하는 분들을 이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연구 업무, 설계 업무, 취재 편성, 편집, 디자인,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그리고 자격증을 바탕으로 한 전문직 업무, 저희 뭐 공인노무사라든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이런 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추가된
금융투자 분석, 투자자산 운용 관련 업무를 하는 분들이 이 재량 근로제의 대상입니다. 그렇군요. 이 내용이 조금 많아 보이긴 하는데 저희가 네. 지금 간략하게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궁금한 게 이 재량 근로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피상적으로 보면요. 이게 그냥 근로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어떻게 보면 일한 만큼만 우리가 산정을 하겠다 이런 느낌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자세하게 보면 지금 이게 왜 도입됐는지를 보면요. 일본발 수출 규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초 소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야근도 해야 될 것이고 주말 출근도 해야 되고 빨리 따라잡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주 52시간 제도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딱 맥시멈으로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연구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더 열심히 해서 52시간을 지나서 하면은 법 위반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금 일본발 수출 규제 때문인지 그거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럼 연구개발 또는 좀 지식적으로 고부가 가치를 계속 생산해내는 직종에 한해서는 우리가 주 52시간 일 넘게 해도 우리가 봐줄게. 라고 하는 악법으로 또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근로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내가 80시간을 일했는데 80시간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너는 52시간밖에 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는 너가 그냥 감안해야 돼라고 볼 수 있는 이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민주노총이라든지 한국노총에서 계속 이제 공짜 임금 아니냐, 공짜 근로를 부추기는 거 아니냐라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숨겨진 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화센터 저도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 게요. 이 재량 근로제는 사실 어느 날 갑자기 최근에 나타난 제도가 아니에요. 원래 근로기준법에 있었습니다. 원래 회사들의 취업규칙, 과거의 취업규칙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그 취업규칙 속에 재량 근로제에 관련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대신에 최근에 좀 확대해서 시행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52시간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되다 보니까 기업들은 이런저런 이유들로 우리 52시간 더 넘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고용노동부에서 그러면 우리 원래 근로기준법에 재량 근로제가 있으니까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적용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게 최근에 52시간 제도와 맞물려서 그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나타난 제도는 아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제도가 장점들이 되게 많아요. 창의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대상 업무도 저희가 한정해 놓고 있죠. 모든 근로자한테 적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조금 대상 업무를 저희가 보면은 창의적으로 일하는 사람, 고연봉을 받는 사람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의 시행은 뭐 52시간 제도와 맞물려서 필연적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 51시간 제도 도입도 정말 찬반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어서 어쨌든 우리는 정말 OECD 나라 중에 많이 일하고 생산성은 최하위라는 거를 누구나 인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주 52시간이 도입된 지 겨우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주 52시간은 어떻게 보면 무력화할 수 있는 이 재량간주 근로제를 1년 만에 어떻게 보면 풀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최저임금도 마찬가지. 최저임금도 저희가 계속 얘기를 나누기로는 우리가 어쨌든 이번 대선이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1만 원 공약 누구나 찬성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어렵다라는 게 나오니까 다시 한번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이 안 올리는 방향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정부건 아니면 우리건 좀 한 방향을 좀 가야지 효과가 나올 건데 너무 1년 만에 방향성이 왔다 갔다 해버리니 어떻게 보면 우리 또 그러니까 사측 또는 우리 노동계 측도 받아들이는데 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혼란 속에서 어떤 것들 우리가 좀 가져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재량 근로제 아까 적용 가능한 직업군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또 이렇게 적진 않더라고요. 또 많은 직종들이 또 속하에 있는 것 같고 또 경계도 좀 모호할 것 같고 또 신규로 추가가 됐다면서요 이번에. 이 범위가 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저는 그렇게 범위가 적당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넓다고 보시는 저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넓어져야 된다라고. 넓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조금 좁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좀 창의적인 업무를 하시는 분들, 저는 사무직 중에서 상당 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조금 얘기를 조금 길게 해보자고 하면은
저희가 예전에 학교에서 공부를 배울 때 보면은 주입식으로 공부를 배웠거든요. 근데 최근의 대세는 교육공학적으로 스스로 학습, 자기주도 학습, 이게 대세예요. 네. 마찬가지로 일도 과거에 시킨 일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매번 보고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 받고 회사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일을 해왔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일도 스스로 좀 찾아서 하고 스스로 발전도 하고 이런 환경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텔레비전 보면은 외국의 좋은 회사들 해갖고 뭐 IT 벤처 회사들 많이들 나오잖아요. 뭐 예.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 보면은 대부분 근로시간에 제한 없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회사가 요구하는 건 딱 하나예요. 창의적인 아이템, 창의적인 생각. 그를 통한 고부가 가치 생산을 우리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네. 견지에서 아직은 좀 좁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두 분이 뭐 지금 재량 근로제에 대한 생각을 조금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찬반 입장이 굉장히 명확하신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하나 뭐 여쭙고 싶은 거는 진아 쌤한테 여쭙고 싶은 건 예, 예. 넓어지면 매뉴얼이 더 두꺼워질 건데 괜찮을까요? 아까도 두껍다고 하셔가지고. 매뉴얼 굉장히 두꺼운데요. 네. 이거 사실 두꺼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실 하나예요. 재량. 네. 재량은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죠. 이 매뉴얼을 보면은 어떤 것이 재량에 대한 침해인가 아닌가를 구분을 하는데 그걸 길게 써놓은 거예요. 사례도 많이 내놓고. 그렇기 때문에 재량을 침해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보면 되기 때문에 사무직들한테는 상당히 넓게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저는 이제 이게 재량 근로제는 그 단점을 전 명확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단점은 일을 뭐 본인이 즐겼다고 하더라도 만약 근로자가 정말 원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주말 출근까지 하고 어쨌든 평일에도 야근을 하고 했으면 그만한 대가는 산정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예. 이 재량 근로제는 너 열심히 일했고 즐겼으니 52시간만 한 걸로 봐줄게 진짜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요. 더 돈 안 주나요? 돈 주게끔 이제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는 그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량 근로제 자체가 재량으로 일한 만큼 산정이 불가능하니 52시간 이내로 일한 걸로 봐주겠다라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네. 재량에 맡겼으니 한 40시간만 일했는데도 나 할 일 다 했어. 그러면 퇴근해도 회사에서 그래서 강제할 권한이 그거는 없는 좋은 거예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열심히 일한 근로자분들이 더 피해를 보는 거죠. 워라밸 따지는 분들한테는 엄청 좋은 제도예요. 왜냐하면 내가 자유롭게 일할 수 있고 하니까. 근데 네. 정말 몸 바쳐서 일하고 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이제 회사를 끌어간다고 보면 그분들은 임금이 추가적으로 보상이 따라와줘야 되는데 물론 그분들이 그중에서도 예. 나는 정신적인 보상, 열심히 수고했어 팀장님의 한마디로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우리 밀레니얼 세대분들은 명확하잖아요. 일한 만큼 돈 줘야죠. 근데 예. 그거를 캡을 이제 씌워둔 것 자체가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반대 의견이 있는 게요. 사실 직원들의 급여 수준은 회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정하거든요. 시장에서 이 사람을 필요로 하는 그 수준으로 연봉이 지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은 뭐 본인이 일을 조금 더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45시간에 주당 45시간을 합의를 해놨는데 이 사람 50시간, 55시간 충분히 일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본인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어떤 업무들이 있었을 경우에. 근데 이 사람의 시세는 다음 연도에도 똑같이 회사에서 정해주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일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능력이 올라가고 그 능력을 시장에서 평가해 주거든요. 네. 그러면 이직을 요즘에는 예전보다 이직이 훨씬 자유로워요. 예전에는 공채로 회사에 처음에 들어와서 그대로 쭉 수직 상승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중간에 많이 끼어들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지금 뭐 트러스트원에서도 이직 컨설팅 하고 계시는데 네. 예. 이직 컨설팅 요즘 많이 있나요? 많이 오죠. 그러니까 봐요. 요즘에 이직이 상당히 자유롭고 이직 컨설팅을 받아서 더 좋은 회사로 옮겨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어차피 시장에서 정해주는 거고 지금 당장의 불합리성 이런 것들은 결국엔 다 보상을 받는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부가가치를 키우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게, 뭐 말씀해주신 그 업종 자체가 또 이직이나 뭐 스카웃이나
뭐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업종이긴 하네요. 네, 맞아요. 네. 진호 쌤, 근데 예. 뭐 사실 지금 R&D 직군이 많이 포함돼 있어요. 근데 R&D라고 하는 게 다 뭐 프리랜서도 아니고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를 끌어가는 반도체 산업 보면은 다 그게 직장인이거든요. 예, 예. R&D 하는 사람들도 직장인이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첫 번째 보상은 조직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게 안 됐을 시에 이제 찾아오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제도 이제 그 LG전자의 한 분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분을 얘기 들어보니까 본인은 이직을 하고 싶대요. 근데 들어보니까 조직에 대한 어쨌든 불합리성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밀레니얼 세대 분인 거예요. 잘 들어보니까 나는 일한 만큼 보상을 못 받는다. 나는 이 사람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업무를 했는데 LG 얘기해도 되죠. 어쨌든 뭐 예, 예. 저희 다 밝히니까 예, 예.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해 조금 불합리하다라는 의견을 줬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뭐 LG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하고 있는지만 네. 네,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먼저 회사 내에서 명확하게 이루어져야지. 그게 이 재량 근로제 자체가 그러니까 명확하게 근로 산정이 안 되니까 알아서 하라는 건데 그거 자체가 저는 뭐 빅데이터라든지 얼마나 AI 기반의 지금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졌나요? 근데 그런 거에 좀 후진하는 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정이 안 되니 알아서라는 건데 산정이 앞으로 더 될 것들이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데 왜 산정이 안 되냐? 이런 저는 것들. 조금 반대인 네. 게요. 예, 예. 더 이상 근로자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못 내는 시대가 아니에요. 요즘에 뭐 블라인드 앱이라고 해가지고 뭐 자기들의 의견을 회사에서 알지 못하게 익명 게시판처럼. 네, 익명 게시판 네. 네, 그런 것들에 이제 올리기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직도 자유롭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근로자가 착취당하는 입장이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과거에 이제 우리가 주입식 교육에서 자기주도 학습으로 지금 패러다임이 변화한 것처럼 근로도 이제 시키는 일에서 스스로 하는 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그래야지 더 큰 고부가 가치를 저희가 생산해낼 수가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시작이 없으면은 뭐 변할 수는 없겠죠. 이런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발전시키고 상생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게 더 좋은 해결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뭐 네. 얘기 들어보니까요, 노동 또 그리고 보상, 시간 이런 여러 가지 핵심 개념들이 막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은요, 이 재량 근로를 하는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를 따로 못하게 되는 건가요? 이 점은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네. 진호 쌤.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많은 사례들이 있고 많은 이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들이 있겠지만 저희가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큰 틀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네. 기본적으로 재량 근로제를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직원들, 근로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똑같이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회의도 참석시킬 수 있고 출장도 보낼 수 있고 어떤 업무 지시도 할 수 있고 출퇴근 관리도 할 수 있어요. 대신에 재량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이 재량권이 침해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좀 모호하긴 해요. 지나치게 많은 혹은 지나치게 자주 이런 단어들이 저희가 이제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나치게 많은, 지나치게 자주에서 지나치게 좀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좀 많을 수도 사람마다 있지만 기준이 그렇죠. 다르고. 예. 이게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좀 많은 회의, 좀 많은 관리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모호하기는 하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시는 할 수 있다. 대신에 재량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또 진원 쌤이 좀 네. 준비하신 네. 자료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네네네. 일단 지금 표를 잠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사례별 업무 지시 가능 여부라는 표가 있는데요. 네. 상당히 커서 일단 한 팁이 안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까요. 좀 그러니까 내용이 엄청 많네요. 길어요. 시간이 읽어봐도 많지 않은데. 이제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명확하게 네네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거의 동그라미고 X니까 X 위주로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렇죠. X 위주로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네네. 보면 그러니까 가만 놔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알아서 하게끔 할 테니 가만 예, 예. 놔두라. 건드는 순간 이거는 근로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근로 시간이 산정이 가능하니 그냥 일할 수 있도록 좀 자유를 줘라. 그 경우에 52시간 이상 일해도 안 한 걸로 보겠다고 하는 건데 네네네. 그거 자체가 사실은 열심히 일한 사람들을 그 이상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산정이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지금 회사마다 다를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걸 누가 정하냐면 이건 가이드라인이라고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거고 네. 정하는 거는 노사가 합의해서 정하라고 명확하게 해놨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과연 노사가 힘의 균형이 5대5냐인지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노동조합이 결성이 안 된 곳들이 우리나라의 90% 수준입니다. 아, 정말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있는 곳들은 힘의 균형이 5대5 정도 봐야 된다고 보는데 네. 노동조합이 없는 곳들은 아무래도 회사 측, 경영자 측에서 힘의 균형이 더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소수의 근로자분들이 나는 재량근로제 싫고 일한 만큼 받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도 묻힐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네, 그런 거 봤을 때 아무리 이제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해놨어도 일단 첫 번째 이야기가 좀 어렵고 예. 두 번째 사안마다 다르고 그럼 세 번째 힘의 균형에 따라 판단이 될 건데 그 힘의 균형은 경영자한테 있다. 그래서 역시나 노동계에 불리하다고 입장이 지금 계속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진원 쌤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네. 불리할 수도 있겠죠. 이 재량 근로 시간제를 모두한테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근로자 모두에게 봤을 때는 불리한 제도가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 재량 근로 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는 업종을 한정을 해놨어요. 예.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직 자격증을 가진 종사자들, 상대 어떤 사람의 사건에 대해서 위임을 받고 대리를 하고 이런 사람들, 추가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뭐 투자 자문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창의적으로 감독 업무라든지 취재 편성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로 저희가 한정을 해놨다는 거죠. 이렇게 좀 창의적인 일을 하거나 전문직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힘의 불균형이 놓여 있지는 않아요. 이직도 사실 이쪽 분야에서는 좀 자유로운 부분들이 많고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 분야에서도 보면은 이직은 진짜 쉬워요. 네.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예. 네. 자기하고 이제 맞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힘의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업종이 아니다, 업종 자체가. 오히려 네. 연봉도 굉장히 높고 더 높은 연봉을 찾아서 자신의 실력을 쌓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쪽에서는 대부분이거든요.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가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이 재량근무제가 인건비를 줄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분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저 또한 그렇지만 제가 실제 그 뭐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또는 반도체 회사에 이제 근무하고 있는 지인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R&D 쪽에. 그래서 이런 거가 지금 어쨌든 화두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상황보다 근로자분들한테 나아진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일단 첫 번째 아까 전에 이제 근로 감독을 막 하고 또 출퇴근 지시하고 복무 관리하고 이런 것들은 원래 R&D는 많이 없대요. 그러니까 원래 별로 그렇게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에 실익은 뭐냐면 밤새고 했어도 내가 그만한 임금을 못 받게끔 하는 불리한 결론만 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진아 쌤 말씀하신 것처럼 막 자율성 좋죠. 근데 R&D 쪽은 자율성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업들이 다 하나하나 이제 분석해 나가면서 너 오늘 어디까지 했는지 10년짜리 프로젝트를 하루하루마다 검사하지 않는단 말이죠.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남는 실익은 결국에는 내가 받는 월급이 작아지고 기업 입장에서 인건비가 줄어드는 그거가 지금 제일 큰 효과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진원 쌤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량근로 시간제가 적용이 조금 더 빨리 정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재량간주 근로 시간제가 빨리 정착이 돼서 우리가 외국에서 뭐 선진국 사례라고 해서 많이 보고 있는 그런 근무 형태가 빨리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재량근로 시간제가 있으면은 눈치 보지 않고 근무 중에 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나가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올 수 있고 뭐 회사 근처에 있는 뭐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할 수도 있고 회사 사내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본인이 생각에 따라서 지금 조금 더 능률이 날 수 있는 시간대를 찾아서 그렇게 일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고부가 가치로 가는 방향 앞에서 저희가 꼭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저는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재량근로제 자체가 워낙에 큰 주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세하게 못 다뤄봐서 아쉽긴 한데 마지막으로 두 노무사님께서 네. 좀 최후의 발언이라고 할까요? 정리하는 발언 네. 좀 한 번씩 해주시고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는 네.
지금까지 우리 고용노동부의 정책이 또는 우리가 느끼는 것들이 이제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효율의 문제라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미 일은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일을 얼마냐 하냐가 성과로 인정되면 안 되고요. 그 노동의 이제 그 보이지 않는 부분, 노력이라든지 성과를 명확하게 측정을 하는 방법이 선행돼야 됩니다. 지금 역시나 아직까지 이 재량 근로 시간제도 역시나 시간을 얼마 투입했는지가 지금 패러다임의 문제인데 저는 이 부분을 벗어나서 이제는 R&D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AI가 도입됐고 데이터 관리가 도입됐으니 이 사람이 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성과 평가 툴이 개발이 돼야 되고 저도 인사 담당자 해봤지만 참 어려워요. 이게 사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이지 예. 않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경영계는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되게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한일 무역 분쟁에다가 미중 무역 분쟁, 전 세계에서 스트롱맨들이 여기저기서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터프한 경영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부가 조금 더 경영계에 있어서 규제 철폐라든지 지원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지금 52시간 제도가 시행이 됐지만 재량 근로시간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근로시간제를 도입을 해서 이 조금 경영계가 살아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그런 환경이 계속적으로 갖추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두가. 네, 알겠습니다. 재량 근로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 큰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도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고 알 권리를 전해준 인권살록의 트러스트원 취업 컨설팅의 송진원 노무사님 그리고 노무법인 명문의 이진화 노무사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